생굴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정말 응급실 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차 한 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생굴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응급실 갈 수 있어요. 이 제목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는가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지난 주말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이었어요. 토요일 저녁 8시쯤이었을 거예요.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중년 남성분이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계셨어요. 부인분은 옆에서 남편분을 부축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119를 불러 다급히 응급실로 오게 됐어요. 제가 급히 환자분을 진찰실로 모시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은 50대 중반이 남성분이셨는데 폭통과 함께 구토, 설사 증상을 호소하고 계셨어요. 체온을 재보니 38.5도, 높은 열도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혹시 평소와 다른 음식을 드신 게 있으신가요? 환자분의 부인께서 대답하셨어요. 오늘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생굴을 먹었어요. 남편이 생굴을 정말 좋아해서 한 접시 시켜서 먹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비브리오 폐혈증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여러분,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병명을 들어보셨나요? 이 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 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치료 시기를 놓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라는 세균이 원인인데요. 이 세균은 주로 해수, 그러니까 바닷물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수온이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여름철 5월부터 10월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죠. 이 세균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느냐? 바로 생굴, 생선에 같은 익히지 않은 해산물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생굴이 가장 위험해요. 굴은 바닷물을 걸으면서 먹이를 섭취하는 역과 섭식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있는 비브리오를 그대로 몸속에 농축시키는 거죠. 한 마리의 굴 안에 수많은 비브리오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날 것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균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그 환자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즉시 환자분이 혈액 검사를 지시했고 항생제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증상이 시작된 후 24시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률이 50%까지 올라갑니다. 50%라는 숫자 감이 오시나요? 2명 중 1명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어요. 환자분은 다행히 증상이 시작된 지 4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적기 안에 거저하지만 환자분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환자분의 다리에 이상한 반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보라색과 붉은색이 섞인 듯한 반점들이었습니다. 이건 비브리오 폐혈증이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예요. 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혈관이 손상되고 그 부위에 피부, 병변이 생기는 거죠. 저는 즉시 중환자실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생제 투여와 함께 수액 치료를 시작했어요. 환자분의 부인께서는 대기실에서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렸을 때 부인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선생님, 그냥 생굴 몇 개 먹은 건데 이렇게까지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평소에 생굴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먹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생굴 먹고 아무 일 없었는데 뭐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분들이 계세요. 첫째,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간경화, 만성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등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비브리오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실제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의 80% 이상이 간 질환을 가지고 계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환자분도 알고 보니 10년 전부터 알코올성 간염을 앓고 계셨더라고요. 본인은 술을 끊으셨다고 하셨지만 이미 손상된 간은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둘째로 위험한 분들은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염에 더 취약하죠. 셋째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네?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번엔 비브리오가 아닌 노로바이러스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 생굴과 관련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노로바이러스예요. 여러분,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이 뭔지 아세요? 바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12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한 가족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30대로 보이는 딸 부부와 초등학생 손주 2명까지 총 6분이 한꺼번에 오신 거예요. 모두 심한 구토와 설사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제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전날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었대요. 할아버지 생신이어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메뉴를 물어보니 회와 생굴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가족 모두가 같은 증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로 고위험군에서 심각하게 나타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이들도 노인도 가리지 않고 감염돼요. 전염성도 엄청나게 강해서 한 명이 걸리면 가족 전체가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가족도 굴을 드신 분들만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던 가족 모두가 증상을 보였어요. 노로바이러스는 정말 작은 바이러스예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일반 세균 필터로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고 60도의 열에서도 30분간 살아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해요. 알코올 소독제로도 잘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 소독제 한번 뿌린다고 예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 노로바이러스가 굴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닷물을 걸으면서 먹이를 먹는 동물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분변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분변에는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어요.
이게 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면 굴이 그걸 여과하면서 몸속에 농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굴 한 알에 수십억 개의 노로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로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 감염력이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입자 18개만 몸속에 들어와도 감염될 수 있어요. 18개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양이죠. 그래서 생굴 한 알만 먹어도 감염될 수 있고, 심지어 감염된 사람이 만진 문고리를 만지기만 해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겨울철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노로바이러스 환자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특히 12월부터 3월 사이가 가장 심해요. 그날 오신 가족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할머니가 제일 심각하셨어요. 70대 후반이었는데 구토와 설사가 너무 심해서 탈수 증상이 왔어요. 입술이 바짝 마르고 눈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변도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였고요.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 탈수예요. 특히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즉시 할머니께 수액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분들도 각각 진찰하고 수액 처치를 했어요. 어린 손주들은 다행히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벼웠지만 그래도 보기에 힘들어 보였어요. 8살, 10살 된 아이들이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엄마 되는 딸 분도 아이들 돌보면서 본인도 구토하고 힘들어하시고 정말 난리였어요.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증상은 보통 12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나타나요. 갑자기 시작되는 구토와 설사가 주된 증상이고요. 복통, 메스꺼움, 두통, 미열, 근육통 등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구토가 정말 심해요. 제가 본 환자 중에는 하루에 20번 넘게 구토하신 분도 계셨어요. 설사도 물처럼 쏟아지는 수양성 설사가 나타나고요. 하루에 10번, 15번씩 화장실을 가시게 됩니다. 그 가족분들은 결국 3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으셨어요. 노로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요. 항바이러스제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그냥 증상을 완화하고 탈수를 예방하는 대증 치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예방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네, 바로 생굴을 먹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생굴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고 집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브리오 폐혈증이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굴을 먹고 난 후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 길게는 48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배탈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를 한두 번 하는 정도. 하지만 빠르게 악화됩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오한이 심하게 나요. 몸이 덜덜 떨리고 이불을 뒤집었어도 춥다고 느껴지는 거죠. 동시에 구토가 시작되고 설사가 심해집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증상이 있어요. 바로 피부 변화입니다. 다리나 팔에 붉은 반점이나 수포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특히 보라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는 피부 병변이 나타나면 즉시 지체 없이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이건 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생굴 드신 후 하루 이틀 안에 열이 나면서 피부에 뭔가 이상한 게 생기면 무조건 응급실로 오세요. 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어요. 60대 남성분이셨는데 증상이 시작되고 이틀을 집에서 참으셨대요. 배 아프고 설사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열이 나고 다리에 반점이 생겨도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가족분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고 다리가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이미 폐혈성 쇼크 상태였어요. 집중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균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조직이 괴사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냥 생굴 몇 개 먹은 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사지를 잃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상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특히 간 질환이 있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노로바이러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노로바이러스는 비브리오보다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덜하지만 그래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어요. 특히 노인분들과 어린아이들한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중요한 게 수분 보충이에요. 구토와 설사로 엄청난 양의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물을 마실 때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 토해버려요.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해요.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5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온 음료나 경구 수액 보충제를 드시는 게 좋아요. 물만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관리하다가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째, 12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을 때예요. 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바로 토하고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아야 합니다. 둘째,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했을 때 이건 심한 탈수 상태라는 신호예요. 셋째,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때. 넷째, 의식이 흐릿하거나 어지러움이 심해서 걷기 힘들 때. 다섯째,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질 때. 특히 노인분들은 증상을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기운이 없고 멍하니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심한 탈수로 인한 의식 저하일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피부를 꼬집었을 때 탄력이 없고 그대로 주름이 잡혀 있다면 이건 탈수 신호예요. 눈이 푹 꺼져 보이고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더욱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계속 울기만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저귀를 6시간 이상 갈지 않았는데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입술과 혀가 바짝 말라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아이들은 탈수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어른들보다 체구가 작으니까 같은 양의 수분을 잃어도 훨씬 더 위험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설사약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설사하면 약국 가서 설사약 사 드시잖아요. 하지만 노로바이러스나 비브리오 감염일 때는 오히려 설사를 멈추면 안 돼요. 설사는 몸속의 독소와 균을 밖으로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예요. 억지로 설사를 멈추면 균이 장 속에 더 오래 머물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선생님, 굴을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굴이 몸에 좋다던데 정말 하나도 먹으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굴 자체는 영양가가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 아연, 철분, 비타민이 풍부하죠. 문제는 생으로 먹는 거예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원칙이 있어요. 굴은 꼭 익혀서 드세요. 생굴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게 전부예요.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비브리오 균도 노로바이러스도 열에는 약해요. 85도 이상에서 1분만 가열하면 대부분의 균과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굴 조리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굴전입니다. 굴을 밀가루 입혀서 기름에 지지면 완전히 익잖아요. 맛있고 안전해요. 둘째, 굴국밥이나 굴순두부찌개처럼 끓여서 먹는 요리. 국물이 팔팔 끓으니까 굴도 완전히 익죠. 셋째, 굴구이. 불판에 올려서 굴이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구우면 안전합니다. 넷째, 굴밥. 밥을 지을 때 굴을 넣고 함께 찌면 역시 완전히 익어요. 이렇게 익혀 먹으면 굴의 영양은 그대로 섭취하면서도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물론 맛이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생굴 특유의 그 미끈하고 시원한 식감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맛 때문에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절단된 다리, 며칠간의 입원, 가족들의 걱정, 막대한 치료비.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여성분이셨는데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생굴이 피부 미용에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는 글을 보셨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생굴을 드셨답니다. 건강해지려고 드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치료가 잘 됐지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먹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위험한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먹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좋은 의도로 먹은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회는 괜찮나요? 생선회도 날 것인데 생선회는 먹어도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생선회도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굴과 생선의 차이가 있어요. 생선은 근육 조직이에요. 그래서 표면만 오염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굴은 역과 섭식 동물이라 몸 전체에 균과 바이러스가 농축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은 냉동 처리를 하면 기생충이나 일부 균이 죽지만 노로바이러스는 냉동해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굴이 더 위험한 거예요. 만약 회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신선도가 확실히 보장되는 곳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한 곳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가급적 피하시고요.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예방할 수 있는 병인데 예방하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볼 때예요. 비브리오 폐혈증도 노로바이러스 감염도 모두 예방 가능한 질병이에요. 생굴만 안 먹으면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계속 드시다가 결국 응급실에 오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레스토랑이나 회센터에서 생굴을 주문하면 대부분 레몬을 같이 주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레몬즙을 뿌리면 소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소주에 담갔다가 먹으면 균이 죽는다고 믿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거 다 소용없어요. 레몬의 산성이나 알코올로는 비브리오 균이나 노로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생굴에 레몬즙을 뿌리고 5분, 10분을 기다려도 균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어요. 소주에 담가도 마찬가지였고요.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은 열을 가하는 것뿐이에요. 85도 이상의 온도로 1분 이상 가열, 이것만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레몬 뿌렸다고 소주에 담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맛을 더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들,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생굴은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봐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생굴만큼은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비브리오 폐혈증, 노로바이러스 감염. 이 두 가지 질환 모두 생굴을 통해 감염될 수 있어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무서운 병이고 살아남더라도 사지절단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노로바이러스는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경우는 적지만 가족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는 심각한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런 감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나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어.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간 질환이 있으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린 40대 남성 환자분처럼 건강하던 사람도 생굴 몇 개로 인해 다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여름철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겨울에는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비브리오 균은 여름철에 가장 활발하지만 가을까지도 위험해요.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오히려 겨울철에 더 극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을 가리지 말고 1년 내내 생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레몬이나 소주로 소독된다는 속설, 비싼 식당이면 안전하다는 생각, 신선한 굴이면 괜찮다는 믿음. 이 모든 게 다 잘못된 정보예요.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은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굴을 드시고 싶으시면 굴전, 굴국밥, 굴구이, 굴밥처럼 꼭 익혀서 드세요. 그러면 굴의 영양은 그대로 섭취하면서도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들이에요. 과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끔찍한 사례들도 많았지만 너무 충격적일까봐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정말 생굴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한순간의 맛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걸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생굴을 드셨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오세요. 열이 나면서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생기면 즉시 119를 부르시고요. 노로바이러스 증상으로 심한 구토와 설사가 있으면 탈수되지 않도록 조금씩 자주 수분을 보충하시고 12시간 이상 아무것도 못 넘기시면 병원에 오셔야 해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응급실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 조심할 걸, 그때 안 먹을 걸, 그때 바로 병원 올 걸. 하지만 이미 늦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조심하세요.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생굴의 위험성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소중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건강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강 정보, 꼭 알아야 할 의학 상식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좋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공유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까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겨울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만성질환 관리법이나 올바른 영양제 섭취 방법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생굴만큼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혜로운 차 한 잔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만나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